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있었던 상승 부분들에서 금리는 실제로 인하가 됐고 FOMC는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 또 FOMC 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마무리가 한 단계 됐을 것이고, 두 번째 기대감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차관급 회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그 전에는 빅딜 부분들로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몰 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라도 좀 되겠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들이 또 최근 글로벌 증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보다는 일단은 중국 대표단이 미국의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불발됐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해서 끝나는, 그죠? 이제 지금 나스닥 보시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중국 대표단이 이거는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미중 무역 협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그 미국 선물 움직임을 조금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모습 부분들이 이제 이슈적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주말 동안에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 금요일에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좀 논의를 해본 결과, 이미 대한민국의 경기는 2년 전에 한국 경제는 2년 전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2년 전에 정점을 찍었다. 그것을 공식 확인을 통계청에서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이 지금 2년째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 2년째 시장은 확장 국면이 아니라 수축기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뉴스들이 아마 주말 동안에 보신 것들이 정부가 지금 거꾸로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아마 그런 제목의 뉴스들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의 그 분식회계 의혹을 찾기 위해서 연기금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런 등등등의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경제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좀 관심도가 그쪽이 좀 더 집중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슈화 되거나 뭐하거나 하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경제적 지표 상황의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경제, 겉도는 정부 이렇게 얘기가 또 있는데, 3개월마다 대책 발표에도 뒷걸음치는 수출이다. 그래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1.8% 감소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던, 그죠? 효자 상품인 반도체가 39.8%.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저렇게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는데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도 강력하게 올랐을까? 참으로 웃깁니다. 어쨌든 그 중에 또 대중무역도 29.8%, 중국에 대한 수출도 저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심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시장은 기대감에 상승을 이때까지 해왔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보면 정상적인 움직임은 현재 구간은 아니다. 뭐 무조건 주식 올라가고 이러면 다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들도 분명히 생각은 해야 되겠죠.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입이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지금 역시 안 좋다라는 거, 악재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다라는 이야기들, 부분들로 등등등등 보기도 봐야 되게 있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서 이들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기분 언짢아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시장이 파생시장으로서 규모도 있고 또 외국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마다 금리, 성장률, 물가 줄줄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계속해서 그죠? 주가만 올라간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약간 말이 쏙 들어갔는데 R의 공포, 리셉션 이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어쨌든 어느 국가든 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경기 침체 R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지금 여러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내년에 세계적인 차원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비관론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 누리엘 루비니, 그죠? 교수. 이 사람은 이제 2008년도 때 그런 이제 그걸 악재적인 부분들 이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예견하고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예측이 맞아가지고 좀 유명해지는 사람이죠. 뭐 대표적으로 좀 비관론자로 좀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어쨌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가 내년에 닥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걸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매우 강력한 상승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직 뭐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먼저적으로 앞서서의 움직임에서 흔들림이 나왔을 때 꺾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해봤었는데 현재 다시 좀 땡겨버리고 있습니다. 뭐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아마도 저 역시도 조금은 하락적으로 갈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는 중이고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나 재무장관, 미 전 재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 어쨌건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관점은 저는 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변하려고 할 때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서 폭락했을 때에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방향을 터닝하듯이 이런 대량의 거래가 딱 터지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미국 차트이지만 2018년도 초에 우리나라로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가 꼭대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그리고 2월 우리도 뭐 월봉 한번 봐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2018년 1월 2월이 확실히 꼭지를 찍고 그 뒤로 이제 꺾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다시 주봉으로 봐볼게요. 주봉으로 봐보면 아까 2년 전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했던 기사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그때가 이제 2017년 9월이었는데 이쯤이거든요. 이쯤에서 지금 정점을 찍었는데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조금 꺾였던 것은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으나 그 이후에 이만큼을 더 땡겨 올렸습니다. 왜? 그것은 아마도 외국인들이든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아, 이제 시장이 꺾였으니 팔아먹어야겠구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을 쳐올려서 비싸게 팔아야지. 그 개미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야, 내가 삼성전자 이제 더 못 갈 것 같은데 팔아야겠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팔지? 아, 쪼개서 팔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식 분할을 한 그런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긴 시기가 바로 여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큰 흐름상의 움직임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결국에 억지로 끌어올려 놓는 구간, 지금 사실 올해 1월 달도 어마어마하게 억지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상승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겨내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땡겨냈다가 그 이후로 폭락을 만들더라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확인을 한 경제 지표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10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그죠? 반도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저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한 연기금의 압수수색 부분들도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할 이슈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에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그린스펀 뭐 이런 뭐 등등등 잘 아시는 뭐 들어보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고를 한 것처럼 아마도 내년까지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 그러면 아직 C파가 시작되지 않았고 그 기간이 만들어지는 게 맞을 거다. 그러면 A파의 기간이 10개월 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C파동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직 늦지 않았다. 요 부분에서 반등이 이제 C가 어디까지 나타나서 시작될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가장 준비 시간도 길고 준비 과정도 복잡한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엇비슷한 부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A, 그다음에 B, 그리고 C의 하락을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시작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폭락 때마다 대박의 수익을 냈죠. 최소 작으면 5배, 많으면 15배, 20배까지 그런 수익들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그거 한 번의 수익만 만들어내도 상당히 큰 성과들을 거두어낼 수 있습니다. 1년치, 2년치 농사를 다 끝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네, 그냥 주식 투자를 평생 안 해도 될 정도가 이 C의 하락파가 본격 시작된다면, 그죠? 아직 C가 시작되지 않았다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더 큰 상황 부분에서는 이게 B가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전략적 수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C의 하락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C의 하락 여기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평생 안 해도 될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2018년도에 한 차례 이미 경험하셨고 2019년도 또 2번의 폭락에서 이미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부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거기서 오히려 큰 기회를 잡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